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패널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의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어 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여고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자원봉사에 대거 참여했는데 일부 학생은 물건 판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환영의 목소리도 많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가 개소 1주년을 맞아 프랑스 문화단체가 기획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맹독성으로 분류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맹독성이다 보니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환경 오염과 인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핸드폰의 화면이 얇을수록 비싸고 고급에 속합니다. 이 LCD 패널을 얇게 깎아내는 것을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LCD 패널에 불산과 질산 등을 뿌리면 패널이 녹아내리면서 얇아지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을 벽돌에 묻히자 금세 거품과 함께 작은 구멍들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강하다 보니 중화하지 않고 매립하면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매립장의 차수벽이 뚫리면 맹독성 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난번에 구미에서 불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질도 그는 못지않게 독한 놈입니다. 올해 초 이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강화됐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1월 25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고체 상태의 산도 중화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지만 전체 업체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어디 들어간다가 이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운반업체가 운반하면 그 업체가 어디가 있다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한 식각업체에서 나오는 맹독성 온이는 적게는 하루 5톤, 많게는 10톤. 소리 없는 살인자 불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민생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대권 행보라는 시각도 있는데 문 전 대표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투사 9명이 배출된 임청각은 보물 182호, 게다가 현충시설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외양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실상은 초라합니다. 임청각은 등기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사당은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석주 선생이 위패를 묻고 서간도로 떠난 이래 100년이 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입니다. 문 전 대표는 임청각의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좀 복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집의 소유권 문제까지도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참 후손들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표는 임청각에 서려 있는 멸사봉공과 애국애족 정신을 새기며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을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 안 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문 전 대표는 앞서 도산서원을 방문해 퇴계 선생의 위패가 봉안된 상덕사를 참배한 뒤 조선 정조 당시 도산 별과가 치러졌던 서원 앞 시사단도 둘러봤습니다. 도산 별과엔 당시 패족에 가깝던 남인유생 7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도산 별과는 개혁군주 정조가 내건 당쟁 혁파 선언이었고 개혁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새겨진 이곳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북 지역 방문과 관련해 대구 경북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 총장의 경북 방문이 오래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대권 도전을 위한 방문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반 총장이 대권 도전 의지가 있다면 잠재적 대권 주자군을 넓히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충청과 대구 경북의 결합이라는 지역성을 앞세운 반기문 대망론에는 새누리당의 분열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낸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돼 지역 정치권도 김 내정자의 당 혁신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당 혁신과 관련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소임이라며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기존 비대위원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일당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정보들입니다. 20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 심사 결과까지 포함됐지만 고작 건당 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누출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 차원의 방어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뀌는 주민등록번호 역시 생년월일과 성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임의의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년월일 나이가 확인될 수 있는 거고 또 남녀라는 것도 구분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이제 구별이 차별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임의 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채택과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등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 농촌은 지금 농사일로 한창 바쁜 시기지만 일손이 부족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인건비마저 올라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만천제곱미터에 4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송광익 씨. 과일 속가 주기가 한창인 이맘때면 일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근에 일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일꾼을 구해오는데 인건비가 오른데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엔 6만 5천 했는데 올해는 7만 5천 해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내기 논에도 일손 부족은 마찬가지. 육모 상자를 차에 싣고 심을 논으로 옮기는 일에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포항에는 해병대가 큰 힘이 됩니다. 훈련만 받다가 농사를 돕는 게 쉽진 않지만 일손을 돕는 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하루 1000여 명, 열흘에 10,0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 해병대들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들이 와서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손을 메우기는 역부족. 지난 4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공급 인력은 11,000여 명인데 요구 인력은 18,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적기에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올 하반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손 돕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힘들고 위험성이 있어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촌 일손 돕기. 농촌에 친척을 둔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력 은행의 활성화가 작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간 곳은 지자체가 연 축제 행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물건 판매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성주에서 열린 생명문화축제에 여고생 13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체험활동 돕기 같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축제장에서 물건 판매까지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입해보시고 사세요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한 건가요? 판매를 했죠. 머리띠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자원봉사가 내려져 있고, 뭐지 수박과 젤같이 파는데 자원봉사가 내려져 있고. 행사장에는 50개가량의 부스가 있었지만 어떤 활동을 할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냥 애들 모아요. 애들 모아서 도와드리면서 자원봉사 필요하신 분 나와서 애들 데리고 가라고. 그럼 주인 그 부스에 사장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자원봉사 필요하면 데리고 가고.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를 갔던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이 부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답했고 6명은 다음 축제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쉴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거나 물건을 팔았다, 구체적인 봉사 역할이 없었다 등이 불만족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물건 판매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오해했는가 아니면은 다른 부스에서 혹시 판매하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축제에 투입된 학생들은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구가톨릭 청소년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가칭 청소년 창의센터를 오는 10월쯤 설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가톨릭 청소년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건물과 땅을 대구시에 제공하고 대구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창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대구 의료 관광객을 모집할 중국 의료 서비스 회사 하이슨케어 의료관리 유한공사가 대구에 처음으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하이슨케어는 VIP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역병원과 의료 광고 콘텐츠 개발과 우수 의료 서비스 개발, 상호 직원 연수,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복무동에 있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프랑스의 한 문화단체가 기획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크처럼 반들반들한 초록색 드레스는 사실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잎에서 섬유소를 추출해 옷감을 짠 겁니다. 이 와인빛 드레스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과 박테리아를 섬유에 활용한 겁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섬유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음식을 입다 텍스티푸드 특별전은 콩과 커피 등 음식을 섬유와 패션에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 때 특별한 전시회를 시민들한테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이 전시회를 유치했는데 아마도 이 전시회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미래 산업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고민하게 하고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이기도 한 특별전은 프랑스의 한 문화단체가 기획해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전시됐고 프랑스 리를 거쳐 아시아에서는 대구에서 최초로 전시됩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 섬유가 넘쳐나는 가운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To say to people that we can do fabric from the part of the food that we don't eat, that we usually throw away. We can use this part to make textile and then we can recycle and we don't waste things. 이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미리 보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 시작과 함께 올해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을 공동 주관하는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김광석 콘서트홀과 수성못 수상무대, 동성로 야외 무대 등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버스킹 공연을 이어갑니다. 올해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8월 5일부터 사흘간 테마별 무대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문화방송이 함께 마련한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가 오늘 대구문화방송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대구시와 경북시군의 추천을 받은 우수 농산물 150종이 선보이고 시중보다 10에서 30%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지역 예술인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특별관과 도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 현장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9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는데 지난해 6월 98을 기록한 뒤 줄곧 100으로 떨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을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영주와 청송, 문경 등 전국 37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병 도시협의회 자전거 순례단이 오늘부터 의병들의 발자취를 따라 1,600km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울산시를 출발한 경상도 순례단은 청송과 안동을 거쳐 내일 영주에 도착하고 예천과 문경, 괴산, 세종, 공주시를 돌아 다음 달 1일 충남 청양군에 도착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